예, 함수봉입니다. HTML 돔과 도큐멘트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HTML 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상보다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전반적인 개념을 좀 잡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개념 잘 잡고요. 돔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돔이 뭐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HTML 문서를 만들었을 때 컴퓨터 내부에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즉 조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켜 놓은 것,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도큐멘트 문서를 객체화한 것, 또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듈, 도큐멘트를 객체화한 그 모델,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작성한 그 HTML 문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 또 데이터화 시킨 것, 왜? 다른 프로그램이 그걸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라고 기억을 해주면 오케이, 잘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예, 요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도 계속 도미입니다. 도미면 더 좋은데 헤쳐먹고 아이씨. 예, 돔 객체의 구조하고 HTML 관계를 이해하고 이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의 출력 모양이라든지 콘텐츠를 제어하는 실습을 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뭘 해야 된다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돔객체 프로퍼티와 돔객체 사이 관계인데 앞에서 그냥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해가 좀 어느 그림이 여러분이 더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가지고 중복됐지만 여러 개를 좀 집어 넣어 놨습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나도 인터넷 검색해서 막 씁니다. 책에 있는 것만 쓰기에는 설명도 부족하고 또는 한 사람의 생각이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유사한 것들 자꾸 캡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돔객체를 이용하는데 내가 작성한 HTML 문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 그때 그 기준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림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제 실제 샘플입니다. 실제 샘플. 이게 이제 8-1에 들어있는 건데, 돔 객체를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을 열면서 내 창에 대한 정보, 이런 창을 제시했는데, 이 창의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돔 객체를 불러 쓰는 기법이 일부 적용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다 지금 해당하는 HTML 문서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프로퍼티 나와 있네. 아이디 퍼스트 P를 했는데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불러 쓰는지를 한번 샘플을 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HTML 문서를 이거는 렌더링 엔진에서 되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서 하나로 있지만 브라우저가 나눠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나눠 주는 겁니다. 넌 이거 갖고 있어. 넌 그럼 걔가 렌더링 엔진이 받아서 저기 위에 있는 HTML 태그를 쫙 분석해서 돔 트리를 만들겠죠. 그 봄 트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스크립트를 받아갖고 그게 다 준비됐어? 그럼 나 이제 일한다. 너도 정리됐지? 내가 그냥 불러다 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쓰는 거죠. 야, 거기에 있는 first p 이리 와봐. 어디 있어? first p 불러내는 게 여기 get element by id라고 돼 있죠. id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여기다 저장을 한 거죠. 이 객체를 쓰다 보면 이거 왜 쓰냐고요? 그냥 퍼스트 피 쓰면 안 돼. 객체 개념이 있어서 그럽니다. 시킨 대로 해요. 개발자가 이렇게 하려는데 왜 딴 생각해요? 됐죠? 그러면 얘가 통째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아이디가 뭔지 찍어줘. 찍어줘는 아니고 텍스트에 넣어봐 그거죠. 그래서 요거 따옴표 묶여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요. 이것 속에 따옴표로 묶인 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따옴표 안 묶인 건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불려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어 넣습니다. 텍스트란 변수에다가 p.id는 하고 실제 PID의 이름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원 표시에는 줄바꿈 표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이건데 결과가 다음 줄로 내려가라는 소리입니다. 옆으로 쭉 붙어 찍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그 이름 찍어봐. 불러 쓰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P의 태그 이름, P의 inner HTML, P의 스타일 .color, P의 onClear, P의 child element count, P의 offset width 뭔지 모르지만
P의 offset height 이런 걸 주면 그냥 찍히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 이거 HTML 태그에 대한 정보가 돔에 저장이 됐고요. 얘는 돔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다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한번 돌려보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걸 어떻게 불러오는지 요거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얘를 불러오는지 요 명령상법만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돔 객체 속에 돔 객체의 구조를 출력하는 HTML 문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돔 객체 활용법입니다. 오케이? 아까 보면 돔 객체 속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막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것들입니다. 프로퍼티 값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ID, 랭귀지, 스타일, 타이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내용들은 설명해 놨죠. 그리고 돔 트리 관련해서 우리가 불러 쓴 것들 있죠. 그것들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P 썼을 때는 P를 우리가 불러둔 그 element by ID로 불렀잖아요. get element by ID. 거기서 벌써 P에 저장했죠. P 태그에 대한 정보고 P는 저장된 변수 이름입니다. 그때 그 속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이름 이거 주고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read write 표시되어 있죠. R로만 되어 있는 것은 읽을 수만 있고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를 바꿀 수 있네. 태그인데.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런 정보를 참조해서 돔 객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W3C에서 표준화한 돔 객체의 주요 공통 컬렉션, 이건 집합이고 목록이라고 그랬는데, 메소드, 이건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컬렉션의 이름은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그래서 이걸 가리키게 되면 하나씩 쭉 제시될 수 있고요. 처리되는 일, 조그만 프로그램 메소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dd event list, 이벤트를 추가할 수도 있네. append child, child를 추가할 수도 있네. 이미 내가 처음에 만든 HTML 문서에 태그를 한 번 썼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또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HTML 문서를 추가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클릭할 때 동작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다 내가 지정할 수 있네. 없앨 수도 있는데 리무브는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리무브 드롭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remove는 보통 없앤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add는 추가한다는 의미로 쓰고요. 그리고 replace는 대체한다. 이벤트 리스너도 제거할 수 있네요. 하여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어쨌든 돔 객체를 제어하는 자바스크립트 제어할 때는 이런 속성 값들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돔 트리의 특징, 그건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돔 트리는 일단 돔 트리의 루트는 여기 이제 도큐멘트라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위쪽에 일단 이거 다 도큐멘트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도큐멘트를 구분한 이유는 일단 브라우저 속에 브라우저 동급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 객체에 브라우저 DOM도 있고요. 도큐멘트 자는 DOM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M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상위 이름을 갖다 도큐멘트라고 잡아주겠다 그 소리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돔 객체의 종류는 HTML 태그 종류만큼 많다. 돔 객체의 종류, 그치. 이 말이 나 좀 이해가 잘못 쓴 것 같아. 돔 객체의 종류는 HTML 태그 종류만큼 많다. 돔 속에 들어있는 객체의 종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돔 객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래서 HTML 태그당 돔 객체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돔에 있는 객체의 종류는 이렇게 만든 거죠. 돔의 객체 종류는 그렇게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그당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돔 트리는 HTML 태그와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를 구성을 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구 밑에 누가 달렸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한 태그 밑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테이블이라는 또는 리스트라는 태그를 생각해보면 테이블 태그 밑에 보면 테이블이라는 태그 밑에 가보면 TR도 있고 TD도 있게 되죠. 이것들이 각각 독립된 태그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TR이나 TD는 테이블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테이블이 먼저 완성이 되고 TR 완성되고 TR 속에 TD가 들어가게 되죠. 기억나요? 테이블 만들 때 우리 했던 거.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이라 선언하고 줄 만들고 줄 속에 칸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구 속에 누가 포함이 된다. 그걸 부모 자식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우저가 HTML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그 앞에서도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브라우저가 DOM 트리를 만들고요. DOM HTML 문서를 분석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태그를 읽어서 그렇게 만들고 읽어서 무슨 소리야? 브라우저가 HTML 태그를 읽고 DOM 트리에 DOM 객체를 생성한다. 여기서 했는데 이게 또 말장난 같아가지고요. 돔 트리에 트린 여기는 도큐멘트를 만든다. 여기는 돔 객체를 만든다. 내가 써놓고도 말장난 같아가지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정리된 파워포인트만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큰 주제로는 위에서 이제 돔 트리를 만드는데 트리에 틀을 만든다라고 적었는데 내가 틀을 강조를 안 했군요. 도큐멘트 속에 이거 속에 여기에 HTML이 있고 이 속에 가서 다양한 뭐 P 태그도 있고 뭐 타이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초짜가 안 나오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객체를 만들고 돔 객체를 만든다 이럽니다.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는 돔 객체를 화면에 표시한다. 여기서 P 나왔으면 이거 내용이네 해서 화면에 표현한다는 거죠. 출력하고 HTML 문서 로딩이 완료되면 돔 트리도 간다. 출력하면서 브라우저는 돔 객체로 화면에 출력하면서 읽으면 하나씩 만들어 나가네. 만들어 놓고 뿌리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 봐요. 그래서 HTML 문서 로딩이 완료되면 돔 트리는 완성한다.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돔 객체 변경 시 브라우저는 해당 HTML 태그의 출력 모양을 바로 갱신한다. 이거는 돔 객체 자바스크립트로 내가 어떤 객체 내용, 그 HTML 문서를 나중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시켜놨다고 했죠. 그 내용을 내가 변경하게 되면은 그 즉시 브라우저는 해당 HTML 태그 출력을 바로 갱신한다.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거기서 내부에서 관리되는 어떤 데이터 거기를 딱 수정해버리면 이게 바로 브라우저에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좀 순서는 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그런 설명을 좀 하는데 설명해야 될지 말지 고민은 하지만 어쨌든 강의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를 찾아 내려가면서 이것 찍어 하고 나오면서 이거 고쳐 이런 뭐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어쨌든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내용 알았어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표시될 때는 도큐멘트, HTML은 도큐멘트 그 상위에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그 속에 HTML이 달리고 실제 문서 내용은 HTML 여기서 갖다가 내 문서 내용이 되겠네. 요게 내 문서 내용이고 그 위에 도큐멘트라는 게 있다는 도큐멘트.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돔 트리의 루트는 도큐멘트 객체다. 루트 뿌리인데 보통 이제 뿌리는 나무 이렇게 하면 맨 밑에 있는데요. 데이터로 할 때 맨 첫 번째 있는 걸 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랬다. 또 썰이 길어지려고 그래. 네.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돔 객체로 HTML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HTML 문서를 바로 읽어드리게 되면 브라우저는 먼저 돔 객체를 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맨 위에 도큐멘트란 태그를 만들고요. 도큐멘트란 객체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HTML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HTML 문서의 내용을 헤드, 바디 뭐 이렇게 쭉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여기 표시되고 색깔 칠하고 색깔 바꿔주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모양이 컴퓨터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면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트리 만드는 거 귀찮고 지저분하거든요. 뭐 C 프로그램 만든 친구들도 나중에 뭐 포인터나 배열을 이용해서 이런 걸 주로 활용을 하는데 재미없는 방법입니다. 교양 없는 짓이죠.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 내부에는 이런 걸 처리한다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윈도우 OS만큼이나 아주 파워풀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OS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은 소프트웨어이긴 한데 그렇지만 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거의 윈도우급 MS 윈도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급의 파워풀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 사이즈에 비해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난 거죠.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달 걸린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그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브라우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브라우저를 새로 만든 네이버에서 웨일 브라우저 나왔죠.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했습니다.
야,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브라우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아, 물론 쉽게 생각하면 쉬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 막강한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크롬한테 밟혀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브라우저 하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크롬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죠. 구글의 검색, 구글은 검색 엔진 생각하잖아요. 그 검색 엔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용자, 고객을 확보한 배경이 바로 그 크롬, 그 내부에 담겨있는 기능이거든요. 아, 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나오는, 썰이 길어지면 괜찮죠. 교양 있는 일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화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또 구글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에서 구글 홈페이지 접속하면 화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 네이버는 온갖 잡동사니가 쫙 깔린 상태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면 덜렁 검색창 하나만, 검색 칸 하나만 딱 나타나죠. 이게 문화적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할 때 보면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상을 차리죠? 밥상에다 밥 넣고 국 넣고 반찬 넣고 쭉 반찬도 하나가 여러 개를 쭉 널어 놓고 같이 모여서 먹죠.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밥 먹는 스타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메인 디시 하나 정하죠. 스테이크 그리고 간단히 야채 뿌리고 먹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통째로 다 설거지통으로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뚜껑 덮어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잔반 문화거든요. 잔반 문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적당히 덜어서 먹고 또 남은 거 다시 저장하고 이럽니다. 그 상과 비유, 밥상과 비유해 볼 때 우리나라 네이버는 우리나라 밥상과 비슷하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서 먹을 때 보면 딱 접시에다 쟁반 잡혀서 나오죠. 메인만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다 끝나면 필요한 것만 딱 넣는 거죠. 먹을 것만 갖다 놓는 거죠. 잡동사니 놓지 않죠. 우리 밥상에 밥상에 이렇게 널어져 있는 반찬 중에 안 먹는 반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요점 알죠? 말이 길어져서 좋은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낭비하기 좀 아깝네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 식생활 문화적 차이도 브라우저의 화면 배치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똑똑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오케이, 이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예,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예, 돔객체 다르게 돔객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돔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고요. 그때 그걸 불러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돔객체를 구분하는 건 ID 태그 속성. 돔객체를 구분하는 걸 그 돔객체 태그별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태그를 불러올 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HTML에서 문서를 제시할 때 꼭 ID 태그를 이용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CSS 같은 경우는 태그 이름만 갖고 와 있죠. 물론 클래스 아이디다 해서 지정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명확히 저 아이디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불러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도큐멘트는 돔 객체 상위 객체 이름이죠. 도큐멘트 객체 속에서 get element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처리 방법이거든요. 꼭 메소드 뒤에는 괄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 id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가져와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와. 그때 가져와야 될 거는 first p 따옴표 붙였죠. 어떤 특정한 이름 데이터입니다. first p라고 되어 있는 id를 찾아서 그거의 위치를 p에 저장해 줘라고 한 겁니다. 이 P하고 요 P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 P랑 틀린 겁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건 HTML 문서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데서 처리가 됩니다. HTML 문서는 렌더링 엔진에서 처리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처리된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 얘기 앞에서 한 적 있어요. 어쨌든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쓰니까 동일하게 P를 넣었지만 P는 P 대 P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first P라는 객체의 정보를 끌어왔으면 그걸 P에다 담아놨죠. 이것 속에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컬러라는 그 값을 red로 설정을 해 주어랍니다. 보통 이걸 할당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스타일에서 컬러는 레드 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지금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 얘기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실행 도중에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느 태그 찾아내고 태그에 들어간 색상을 스타일.color라는 것을 임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클릭하면 빨간색, 두 번 그러면 초록색 이렇게 바꾸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말이 보니 장사꾼 말투야 완전히. 돔객체에서 CS 스타일의 동적 변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경우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 여기 보니까 아이디가 MySpan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불러내죠. 여기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에서 그냥 쓰는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이 길으니까 거부감이 좀 느껴지죠.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 쓰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되고 베껴 쓰면 됩니다. 뭐 이거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고요. 이걸 찾아서 스팬이라는 저장을 합니다. 이 스팬과 이 스팬은 틀린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건 XML 태그. 얘는 XML 태그,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아래는 이건 자바스크립트 JS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놉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했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의 컬러를 그린으로 바꾸어줘. 너는 이거 바꾸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0으로 바꿔줘. 그리고 보더는 3픽셀 도트 마젠타로 바꿔줘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하지? 여기에서 분명히 컬러 여기 XML 태그에서 색깔하고 크기를 지정한 적이 없네. 여기서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네.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네. 여기서 색깔을 지정한 적이 없네. 그거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좀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돔객체가 바로 스팬 얘로 불러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 다루는 방법입니다. XML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불러올 땐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라는 걸 써야 된다. id를 쓰기 위해서는 XML 태그에서 쓸 때 id라는 속성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말이 너무 빠르지 않죠? 뭐 대부분 그렇지만 앞에 나온 예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론 설명, 개념 설명, 기준 설명, 그 다음에 예제 꼭들 한 두 단계에서 세 단계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가 부족한 경우는 너무 쉽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예제를 지금 계속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크립트를 지정을 했는데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펑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저장을 해 둡니다. 나중에 얘를 change를 부르면 그때 수행이 되는 거죠. 몰라.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알았어. change는 이런 일을 한다고 뭔지 모르지만 뭐 마이스패 하는 거 불러들여서 그거의 색깔, 크기 또 뭐 블록의 색깔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아직은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HTML 바디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P 태그 지정을 했네요. P 태그 지정 스타일이지. 깜빡 놀라. 아이디인 줄 알고. P 태그 스타일의 컬러 블루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스타일은 CSS 타입이죠. CSS 프로퍼티에다 직접 설정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스팬하고 아이디가 여기 나왔네. 마이스팬이라고 지정을 했네요. 얘가 나중에 불러 쓰려고 내가 지정을 해놓은 것 같구나. 나중에 불러 쓸게 하고 침발라 놓은 겁니다. 네, 여기 특별한 게 없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 오케이. 그렇지만 이건 다 돔객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듈로 내부에 착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풋 텍스트, 인풋 타입 참 버튼이 있는데 값은 스타일 변경이라고 되어 있네. 어떤 버튼을 하나 배치했고요. 거기다 스타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고요. 근데 그걸 딱 클릭한 순간에 체인지를 부르래네. 부르면 윤리 들어가는 거죠, 여기. 예. 일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는데 요거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이걸 실행시키라는 소리예요. 이걸 실행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뭐 누르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 부르는 방법. 여기는 이벤트 썼습니다. 이벤트 리스너 써서 부르는 방법 썼습니다. 그럼 바로 부르네. 바로 이렇게 넘어가네. 근데 여기서 부를 때 누굴 부르는지 이름을 여기서 고정을 시켰어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만 바꿔요. 이랬더니 이럴 거면 뭐 이렇게 써.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지. 그래도 돼요. 집어넣고 펑션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펑션 지워버리면 자동으로 저거 될 텐데. 그래도 됩니다. 그것까지 확장을 했다면 여러분은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공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CSS 스타일로 적용된 거 동적으로 바꾸는 예입니다. HTML 문서에 설정되어 있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는 예 연습해 봤습니다. 변경은 스타일 변경이나 버튼을 이용을 했고요. 예, 앞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변했죠. 문장입니다만 변했어요. 왜 이거만 변했지? 네, 찾아보면 되고요. 이거는 F12번 키를 누르게 되면 크롬에서 F12번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에 창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멘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성했지만 이걸 딱 누르면 자바스크립트가 수행이 되죠. 그럼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즉 돔 객체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줬죠? 자바스크립트가 해준 겁니다. 얘가 해준 겁니다. 이런 걸 동적 변경이에요. 다이나믹 동적 변경이란다. 자바스크립트 이게 이미 저장된 데 바뀌면 원래 문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전달된 그 문서가 내가 작성한 그 문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내 걸 읽어들어 브라우저에서 쫙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키고 그걸 브라우저에 띄웠죠.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너 HTML 프로퍼티인데요. 이게 실제로 많이 씁니다. 내가 지금 이 태그를 쓰고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 속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주로 제어했죠. 앞에는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너 HTML은 요거를 제어하는 겁니다. 요건 태그하고 태그 사이에 들어있는 콘텐츠, 즉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제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p 태그 불렀었죠. 이렇게 p로 해가지고 get element by id에서 퍼스트에 그 p를 저장했고 이 p라는 객체 속에 inner HTML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화면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프로퍼티 값은 inner HTML 중에 속에 들어있는 HTML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요. 요렇게 쓰게 되면 요 내용이 바뀌어요. 즉 이게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내 HTML 문서의 내용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는 문서가 변하는 게 아니고 문서에 불려져 있는 내용. 오케이? 예, 앞에 거 샘플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서 펑션을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change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얘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 강아지야 라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면 그림이 나타나고 박스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용 쭉 처리했습니다. 여기 화면, 여기가 이제 바디 부분이니까 제목 이렇게 달아줬고요. 여기 이너 HTML 활용 아래 글자를 클릭하면 예쁜 강아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래 글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아니고요. 클릭하세요를 눌러야 됩니다. 왜 맞나? 상관없네. 다 상관없네요. 범위 다 잡았네요. 여기에든 모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팬이라는 거, 어디 보자. 지금 여기서 first IP, 전체 태그네. 전체 태그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소개 태그만 했는데, 전체 태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여기 파란색으로 대체가 돼요. 버튼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 클릭 딱 하면 여기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됩니다. 텍스트 내용, 꾸미는 것 스타일뿐만 아니라 내용은 inner HTML이라는 걸 쓴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이거. 예,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브라우저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돔의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F12번 눌러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마우스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즉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내용을 보면 그 브라우저 내에 내 태그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개념을 좀 구체화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좀 설명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놓고서 바뀌었어 우기는 거보다
브라우저 내에 저장된 걸 자꾸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브라우저 내에 저장되는, 즉 돔이 바뀌는 거예요. 돔이 이거구나. 내가 작성한 문서를 브라우저가 불러들여서 분석해서 갖고 있는 거야. 가지면서 화면에 뿌려줬지.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거는 이게 도는 거네. 브라우저 내에서만 도는 거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this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 그 XML 문서 작성하다 보면 element by get element by id 이거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쉽게 쓰라고 만든 거거든요.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자바스크립트 키워드다. 돔 객체에서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div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온클릭을 줬죠. 이벤트 리스너 달아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우리 id라고 설정해주지 않았잖아요. id는 설정을 해주지 않았어도 이걸 갖다 쓰겠다는 거죠. 이럴 때 원클릭하고 요 뒤에 어떤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때 this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갖다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같은 내용이네. div도 좋고 버튼도 좋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기 자신 색깔을 바꾸는 것도 온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때 this란 키워드를 쓰게 되면 자기 자신 즉 버튼 여기 같으면 div 태그에 대해서만 이 기능들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this 키워드 앞에서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 습관적으로 잘 안 쓰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러거든요. 예, this 키워드. 여기 이런 데 쓰는구나. 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함수 change 지정했습니다. 색깔하고 사이즈 값을 불러들이는 거네. 바꿔주는 건가, 불러들이는 건가. 여기 있다. 여기 사이즈 받아들이고 컬러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뭔지 오브젝트라는 것에다가 이 사이즈 적용하고 이 컬러 적용하라고 했네요. 몰라. 그런 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제 바디로 들어가서 실제 이제 문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네요. 첫 번째 거 누르게 되면 현재 이 버튼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30픽셀, 색깔은 빨강색으로 해줘. 그리고 요 버튼은, 두 번째 버튼은 여기 thi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30픽셀인데 파란색으로 해줘. 글자 색깔이겠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클릭으로 여기도 체인지를 썼는데 여기도 디스 25픽셀에 오렌지로 했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고도 저런 스크립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편한데? 편하다. 여기 좀 몇 가지 기법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의 사용이거든요. 그냥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C 가리키다가 자바 가리키다가 뭐 웹페이지 만들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했는데, 이게 너를 위해서 했는지, 옆에 있는 놈을 위해서 했는지,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기능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글씨를 클릭했을 때 각각 이렇게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가 해당하는 객체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this라는 키워드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도큐멘트라는 건 HTML 문서 전체를 대변하는 객체로서 그 속에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프로퍼티는 어떤 값이고 메소드를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HTML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돔은 메소드는 돔 객체의 검색, 생성, 전반적인 제어를 합니다. 제어라는 소리는 변경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돔 객체에 접근하는 시작 경로가 바로 도큐멘트입니다. 또 돔 트리의 최상위 객체가 바로 도큐멘트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돔 객체에 접근하는 도큐멘트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 이거 몰라도 됩니다. 도큐멘트 또는 도큐멘트한 이름을 쓰고 그 뒤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도큐멘트 객체는 돔 객체가 아닙니다. 최상위 객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돔 속의 스타일 이런 식은 안 되고요. 꼭 HTML 밑으로 갑니다. 여기 도큐멘트가 있고요. 이 밑에 HTML이 1대1로 달리거든요. 이때 이 HTML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끌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교양 없게. 예, 이 도큐멘트 객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프로퍼티와 컬렉션 메소드입니다. 프로퍼티는 값들이라는 거죠. 도큐멘트 객체는 이런 것들의 값을 제공해 줍니다. 대부분 리드죠.
서버 이름도 알 수 있네. 바디에 대한 객체 레퍼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프로퍼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니까는 도큐멘트 그러니까 HTML 점 또는 도큐멘트 점 로케이션 이러면 이 값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컬렉션은 그 도큐멘트 안에 들어있는 그 다른 집합들, 다른 객체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서 내에 있는 모든 이미지 컬렉션, 집합이라서 목록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서의 HRF 속성을 가진 링크에 이것들의 컬렉션, 이런 태그들의 목록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그럼 메소드는 처리 방법이거든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메소드는 뒤에 꼭 괄호가 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다 달렸죠, 괄호? 예,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우리 써봤던 건데 네임도 할 수 있고 클래스 이름도 되고 태그 이름도 되는데 좋은 방법들이 많았었네. 예, 저렇게 쓰면 됩니다. HTML 태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 쓸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줍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오케이. 마우스 커서 어디 갔어? 오케이. 요거는 도큐멘트 객체 프로퍼티 앞에 설명한 프로퍼티 값들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여기서 스크립트 지정을 했네요. 이게 뭐야? 여기 왜 들어갔지? 텍스트라는 거에다가 이런 내용을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요거는 요 시점에서 바디가 여기 보면 문서 로딩 조건이요. 문서가 로딩 중일 때 ready state라는 여기 ready state 현재 상태 값을 아마 여기 저장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 값을 여기서 싹 저장해 놓으라는 거야. 여기 밑에 있으랑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디로 들어왔고요. 거기서 스크립트가 또 존재하는데 스크립트 바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펑션인데 펑션이 뜨는데 근데 펑션이 프린트 프로퍼티즈라고 돼 있네요. 누가 불러야 되는데 여기 있네. 바디에 여기 들어있네요. 바디에도 이걸 쓸 수 있네. 바디가 온로드, 바디가 읽혀졌을 때 프린트 프로퍼티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라 그겁니다. 프린트 프로퍼티라는 메소드는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 들어갔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인풋을 찾으래네. 인풋은 어디가 있나? 인풋 찾아봅시다. 어디 갔냐? 아이디 인풋. 여기 있다. 여기. 요거 크게 해놓고. 여기 요걸 잡아내고 그걸 잡은 다음에 텍스트 다 가져왔죠. 인풋.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달래. 커서는 여기 인풋인데 아마 텍스트니까 그 창이 하나 열린 것 같아. 거기 깜빡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인풋 태그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얘가 쭈루룩 찍혀버리는 건가? 아니죠. 아직 찍히지 않고요. 텍스트란 변수에다가 이런 메시지하고 메시지 값을 여기 계속 추가해줘. 뒤에 덧붙여주는 겁니다. 덧붙여주고 있고요. 다 끝나면 얘가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코드 좀 일반 보통 이상의 기법을 좀 썼습니다. 일단 이 XML 문서가 로딩 될 때 텍스트란 변수에다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딱 시작되자마자 마우스 커서는 여기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이 펑션이 언제 수행되냐면 바디가 로드 되는 시점에 요게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면서 마우스 커서는 별도의 아마 인풋 여기 커서 깜빡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쫙 정리해서 현재 상태를 정리해서 얼러트 창, 경고창이 뜨게 만들어져 있네요. 즉 바디가 로드 되면 바로 경고창이 뜨는 거네. 경고창이 뜰 때 그 정보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목록이 좀 많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글씨 좀 크게 넣었거든요. 도큐멘트 객체의 프로퍼티를 출력하는 예제 돌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앞에서 설명한 그겁니다.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데 처음에 로드 될 때 텍스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죠. 그게 아마 여기 출력된 이 로딩이 요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아까 자바스크립트 지정한 대로 그 값들이 즉 도큐멘트 객체 프로퍼티 도큐멘트 객체입니다. 도큐멘트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성한 HTML 문서 아닙니다. 물론 그 밑에 바로 문서가 달리는데 그걸 관리하는 그 상위 객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문서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내 문서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관리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이 그 HTML 문서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뭐 기타 제목은 요거로 돼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네. 자,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 아니고 도큐멘트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 참조해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걸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돔객체 활용하는 걸 했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좀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게 뭐냐, 도큐멘트 객체, 요거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네. 도큐멘트 객체 요거까지 지금 설명을 해버렸는데 도큐멘트 객체가 무엇인지, 도큐멘트 객체 밑에 예, 여기 밑에 HTML이 달립니다. HTML은 내가 작성한 HTML 문서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뭐 헤드니, 바디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문서에 대한 정보, 서버에 대한 정보는 이 도큐멘트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법을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 내용은 뭐 처음 보는 거라 좀 낯설긴 하지만 어렵진 않았는데 뒤에 좀 헷갈릴까봐 좀 보는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요 안에서 보는 건지 요 위에서 보는 건지 차이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